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월요일인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바로자산의 운용의 윤정식 상무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 증시부터 좀 뜯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등락을 좀 거듭하다가 그래도 막판에 좀 긍정적인 점을 엿봤던 것 같은데 지난주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지지부진하게 계속 지속되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좀 힘을 내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크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닌데요. 그렇지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은 계속적으로 좀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좀 횡보에 좀 가까운 그런 모습. 조금씩 하락하긴 했지만 좀 횡보에 가까운 모습이었고, 사실 지수만 놓고 보면 지난주 12월 4일부터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이렇게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퐁당퐁당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 그리고 기관의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도. 매수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개인의 수급은 반대였습니다.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그러면서 사실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사실 그렇지만 지수 전체적으로 폭을 보면 12월 1일 종가가 2,505포인트였고요. 12월 8일, 그러니까 11월 1일이 지지난주 금요일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12월 8일 종가가 2,517포인트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보면 상승을 했죠. 그런데 12월 7일까지 놓고 보면 12월 7일은 2,492포인트였기 때문에 그 전주 금요일보다는 좀 하락한 상태였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힘을 내면서 좀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500선 부근에서 좀 등락을 거듭을 했고요. 2,500선보다 사실은 조금 위에서 움직였다가 다시 좀 아래로 내려왔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힘을 내면서 좀 막판 스퍼트처럼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21선이 저항선으로 좀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는 좀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피에서 121선이 상당히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한번 뚫고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뚫고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로는 121선 뚫기가 지금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화요일 날도 그러니까 12월 5일이죠. 위로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좀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었는데 121선이 위에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요. 61선이 아래에서 21선이 아래에서 지지선으로 좀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거래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좀 강하게 매수한 그런 모습들, 외국인이 2,038억, 기관이 4,375억 매수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에요. 연기금도 매수했고, 투신도 매수했고, 사모펀드도 매수했고, 뭐 금융투자까지. 힘이 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거래대금이 7조 9천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라서 사실은 금요일 날은 항상 좀 거래대금이 좀 줄어들죠.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다른 날들 좀 8조 원 넘었던 다른 날들처럼 한 8조 5천억, 9조 이렇게 나오면서 금요일인데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장대 양봉을 내면서 확 올라갔다. 그러면 100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짝 아쉬웠던 점은 거래대금이 조금은 부족했다라는 점. 그런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급은 외국인 기관은 3일 사고 이틀 팔았고요. 외국인은 4일 사고 하루 팔았는데 4일 샀는데 그중에 이틀은 뭐 굉장히 좀 작은 금액 샀기 때문에 외국인도 뭐 굉장히 많이 샀다라고 보기에는 월요일과 금요일은 2천억 이상을 좀 샀는데 나머지 날들은 좀 수급이 좀 혼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매매 종목을 좀 살펴본다라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반도체 그리고 전기전자 쪽으로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그러면 뭐 제일 먼저 삼성전자 생각이 나죠. 그래서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코스피에서도 마지막 거래일에 장대 양봉을 내면서 좀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기관의 강한 매수가 삼성전자에 상당히 많이 좀 집중이 됐습니다. 금요일 날 외국인이 1,000억 정도 샀고요. 기관이 1,600억 정도 샀습니다. 굉장히 많이 샀죠. 특히 좀 전에 지금 외국인 수급 중에서 삼성전자를 일주일 동안 2,938억 매수를 했는데요. 2,938억 대부분이 수목금에 좀 많이 쏠려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1,000억 정도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요일 날도 1,000억 정도 샀고요. 1,082억. 그리고 수요일 날은 406억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굉장히 많은 매수가 좀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사실 코스피 차트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조금씩 미끄러지다가 다시 좀 힘을 내면서 72,000원대 중반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 말고도 뭐 한미반도체
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가 요즘에 조금씩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기전자 섹터에서 이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LG 디스플레이까지 이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는 뭐 굉장히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는 점. 그러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쉬고 있을 때 국내 증시는 전기전자 섹터를 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종목들 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동차 중에서 기아와 현대차 매수를 외국인이 좀 했습니다. 특히 기아 같은 경우가 외국인이 4일 연속 좀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4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 그리고 뭐 전기차 시장 점유율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 좀 베팅을 했고요. 그리고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 ETF 순매수가 좀 많습니다. 이 인버스가 아니라 그냥 상승에 관련된 상승을 기대하는 그런 ETF들을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이 코덱스 200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타이거 200,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상승을 했을 때 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이 ETF들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쪽으로 가보면 보험주들을 매도를 했는데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매도를 했는데 보험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지금 채권금리는 우선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준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죠, 내년에. 이 뭐 3월이냐 6월이냐 내년에 뭐 100bp냐 50bp냐 이런 차이들만 있을 뿐이지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는 뭐 거의 확실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졌을 때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 보험주들 이번에 외국인이 좀 많이 매도를 하면서 이 세 종목 좀 매도하는 그런 종목으로 올라왔고요. 기관 쪽으로 넘어가 보면 기관 쪽에서도 반도체를 매수를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를 했는데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이 플랫폼 기업들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쪽에 매수 1위가 네이버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이 외국인의 순매수 1위 삼성전자는 2천억이 넘었죠. 이 기관의 네이버 같은 경우는 598억 원 순매수를 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기관들도 ETF 상승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ETF들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버스 쪽에 있어서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라든지 이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이런 코덱스 인버스까지, 사실은 코덱스는 200도 사고 코덱스 인버스도 샀는데 이 하방에 좀 베팅을 하는 이 ETF들. 근데 그렇다고 기관이 하방에 베팅을 했다라기보다는 하방에 대해서 해지를 좀 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수천억을 산 게 아니라 수백억 단위를 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승에 대해서 삼성전자라든지 다른 종목들 상승으로 종목을 사면서 하방에 대해서는 이런 ETF로 좀 해지를 하는 그런 모습들. 사실은 근데 ETF를 두 가지 성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종목에 대해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을 매수를 할 때 해지 성격으로 하방을 해지해 줄 수 있는 그런 ETF를 사거나 아니면 상방에 대해서 선물을 사면서 해지하는 ETF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가능성이 높지만 어찌됐든 해지 성격으로 ETF를 좀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마지막 거래일에 좀 더 강하게 올랐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했어요. 월요일 날 상승하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하락하고 수요일 상승하고 목요일 하락하고 금요일 상승하고 흐름은 거의 똑같았죠. 그런데 마지막 거래일에 이 코스닥의 상승이 좀 더 무서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상승을 하면서 21선, 61선 모두 다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수급도 사실은 좀 비슷해요. 기관이랑 외국인이 마지막 거래일에 좀 많이 사는 모습. 외국인이 마지막 금요일에 1896억 원, 기관이 2014억 원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코스닥도 마지막 거래일에 83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처럼 조금 하락했지만 거의 횡보에 가깝죠. 조금씩 하락하다가 마지막 거래일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거래대금이 조금 아쉬워요. 코스닥도 거래대금이 아직까지는 조금 줄어들어 있는 그런 추세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월화수 팔고요. 수요일은 샀는데 240억 되게 조금 샀고 목요일 날 25억 되게 조금 팔았죠. 그리고 금요일 날 2천억 사는 모습. 외국인 같은 경우는 월, 목 팔고요. 화, 수, 금 샀습니다. 수급은 좀 혼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매매 종목으로 넘어가 보면 이 코스닥 외국인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뭐 일부 좀 매수를 했고요. 그런데 이 사실 외국인의 기관보다도 그 코스피보다도 좀 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코프로라든지 뭐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 샀는데 뭐 100억에서 300억대대로 매수 금액이 좀 낮아요. 좀 작은 금액. 이 포스코 DX도 뭐 100억 원대고요. 이렇게 좀 작은 금액을 샀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일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도 뭐 위메이드라든지 데브시스터즈라든지 게임주 위메이드가 사실은 이 외국인 기관 수급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죠. 뭐 코인 가격 상승하면서 뭐 이런 부분들도 기대감 좀 나오면서 3만 원대 초반이었던 주가가 이제는 7만 원도 넘어가 있는 뭐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기관으로 좀 넘어가 보면 기관 매수한 종목들도 이 외국인 매수한 종목과는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뭐 LNF 같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매수를 했는데 굉장히 좀 많이 매수하진 않았어요. 근데 좀 특징적인 게 이 엔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YG 엔터라든지 SM이라든지 JYP 엔터 3사 뭐 금액이 여기도 크진 않아요. 100억 미만으로 뭐 90억대, 70억대, 50억대 이렇게 금액은 작지만 엔터 3사가 다 좀 올라왔다라는 점. 최근에 좀 엔터주에 대해서 뭐 YG 같은 경우는 호재가 있었는데 다른 엔터 종목들도 조금씩 이제는 바닥권 형성하고 하반기 12월 달이죠. 좀 기대감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뭐 증권사들에서 레포트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을 받으면서 엔터주들까지 좀 매수하는 모습이 있었고, 뭐 일부 반도체 종목들, 뭐 ISC라든지 제우스라든지 뭐 동진세미케이는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까지 좀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기관까지 좀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미국 증시 넘어가 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분위기는 계속 좋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팽배해 있죠.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증시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쪽이지만 여기에서도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차익 매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차익 매물 나오다가 중간에 한번 조정받았는데 그 조정이 고용지표 악화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감에 소폭 조정이었어요. 뭐 큰 폭도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용지표 같은 부분들을 사실 거의 신경 안 쓰는 미국 증시의 그런 모습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크게 조정은 나오지 않았다. 근데 미국 증시는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뭐 거의 확신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은데 이번 주도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 같은 부분은 조금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미국 증시에서 한번 조정받았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 같은 경우는 알파벳을 비롯한 빅세븐 기업들 뭐 대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들. 목요일 미국장에서는 많이 상승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몇 개 종목 빠졌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마감하면서 미국 증시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수급 상황과 더불어서 미증시까지 지난주에 대한 분석들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번 주는 좀 바뀔 여지들이 있을지 이번 주에 대한 주요 일정들도 함께 알려주세요. 네, 우선 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11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지난달에는 3.6%였고요. 3년물과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상당히 좀 빨리 떨어졌다라는 점. 그래서 채권 국채 입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2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유로존과 독일 12월 경기 기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유로존과 독일 모두 다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간다라는 점,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 11월 월간 재정 수지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 나오죠.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예상이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에서 3.1로, 그리고 이 0.2에서 지난달 대비해서 0.2에서 0.1로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긍정적이죠. 사실 여기에서 물가 지수가 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간다라면은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을 이 FOMC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텐데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죠. 이 국제 유가도 많이 떨어졌고 다른 물가들도 많이 잡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 11월 실업률, 중국 11월 신규 위안화 대출, 독일 10월 경상수지, 미국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FOMC죠. FOMC는 뭐 동결이 100%입니다, 거의. 지금 미국 예상 보면 뭐 96%가 동결 예상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동결보다 중요한 거 있죠. 내년에 금리에 대한 힌트. 연준 의장이 지난달에는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뭐 영향을 안 받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여기에서도 완화된 발언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 한번 또 환호할 수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일 목요일에는 이 미국 10월 기업 재고와 11월 수출입 물가지수 그리고 11월 소매 판매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ECB와 BOE의 통화정책회의 예상이 되는데 두 곳 다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한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고 미국에서 장 끝나고 코스트코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목요일에도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와 통화정책회의가 끝났을 때에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15일 금요일 같은 경우 보면은 중국 11월 소매 판매와 산업생산, 11월 실업률, 11월 고정자산 투자가 있는데 중국 11월 소매 판매와 산업생산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미국 유로존 그리고 독일, 프랑스, 영국의 마켓 제조업 서비스 PMI 잠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 12월 뉴욕 여는 제조업 지수가 있고 11월 산업생산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 미국의 이런 이 제조업 지수라든지 산업생산 그리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산업생산 그리고 중국의 11월 소매 판매와 산업생산 가장 중요하게 하는 지표별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S&P 나스닥 100의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영이 되는데요. 편입이 우버와 자빌, 빌더스, 퍼스트 소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도 정기 변경이 있는데 이 코스피 200 편입되는 종목들이 철강주들이 좀 많아요. 세아베 스틸 지주와 TCC 스틸, 사마 알루미늄, 그리고 HD 현대엘렉트릭, KG 모빌리티, 영어무역 홀딩스, 그리고 덴티움까지 이번에 편입이 된다라는 점. 그동안 기관들이 좀 담았을 텐데 그래도 편입이 되면 수급에서는 좀 바닥은 좀 탄탄해지죠. 이런 종목들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번 주에는 좀 주 중반 이상으로 넘어가야 글로벌 이벤트들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대한 시장 전략, 국내 증시, 미증시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우선 금리 인하 기대감은 있지만 박스권 장세는 좀 예상이 됩니다. FOMC 때 파월 의장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낮죠. 분명히 내년에 금리 인하 할 텐데 여기서 파월 의장이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 시장은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좀 빠르게 지금 금리가 떨어졌다는,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게 시장의 우려감인데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점. 그러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있지만 이 박스권 장세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계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물량 소화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 계속 나오는데 이 물량도 계속 또 받아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국내 증시에서는 뭐 반도체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 후반부터 수급이 좀 잘 들어온 엔터주들도 같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올해 마지막 FOMC입니다. 금리 동결이 예상이 되지만 내년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힌트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점. 여기서 힌트가 나오면 시장이 좀 방향, 속도 조절할 수도 있고 좀 더 환호할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 어떻게 언급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경기 침체 이슈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점.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지는 못하죠.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런 지표들이 나온다라면 시장 일정 부분은 좀 이 소폭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신 전략들 잘 참고해서 이번 주도 성공적인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12월 FOMC가 내년에 대한 방향성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는 12월이 마무리되기까지 채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내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텐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예상 밴드를 2430에서 2560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횡보하면서 아직은 조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박스권 장세를 예측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주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의 좀 변동성이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서 함께 이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